문제 이제 풀이를 할 건데 통상 25분을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풀고 나머지 한 20분 정도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할 거고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이거 좀 연습장을 가져오면 좋아요. 다음 주에는 쓸 수 있게. 사실 여기 여백이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문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노트라나 그러니까 A4 용지를 가져오든가 해서 따로 쓸 수 있게 좀 해놓으시고 이 문제는 잘 모아두셔야 별도로 안 줍니다. 이게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잘 철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계속 연습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요령은 문제가 딱 나오면은 어떤 문제를 먼저 써도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자신 있는 문제를 하나 3번이다 3번 쓰고 문제를 쓰는데 문제가 길다 그러면 중간 생략하면 됩니다. 여기 쓰고 끝에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 쓰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보통 4줄, 5줄 나오면은 쓰지 말라고 그걸. 이만큼 쓰고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다. 번호 쓰고 그러면 이 채점자가 아, 이 문제는 이걸 쓰는구나 알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답을 써주고 답 쓰는데 작은 답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같은 문항에 써야지. 이걸 쓰고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문항이 끝나면 여기다 끝자수를 반드시 써줘야 돼. 끝자를 쓰고 2줄을 떼야 돼. 그리고 다시 4번 문제를 갑니다.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푸시고 원칙의 원칙 이렇게 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설명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 가지 문제에서는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 문제도? 가지 문제요? 아, 가지 문제는 굳이 써줘도 되고 짧으면 써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채점자가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돼. 이 문제를 채점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가지 문제가 짧다고 써줘야지. 길면은 생략. 이것도 맞아. 아, 띄우는 거 안 써도 돼. 안 띄워도. 3의 1 하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 한 문제 끝날 때만 띄우면 돼. 아, 이 문제는 그냥 상관없어요. 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사 시험은 논술 비슷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아는 걸 기술하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 쓰면 좋겠지만 기술하면 점수가 다 나옵니다. 다 그 문제 채점할 때 전부 깨알같이 채점을 합니다. 아주 대충 쓰고 뭐 다른 내용 쓰면 점수 하나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쓴 것들만 얘가 딱 핵심 들어간 거 체크해서 점수를 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그냥 이렇게 뭐 분량 보고 안 합니다. 14페이지 다 써도 점수 38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지. 잘 아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글씨는 상관없고, 글씨는 잘 쓰면 좋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걸 좀 지켜주고 다 풀었다 그러면 이하 여백. 끝자 쓰고 이하 여백을 마지막에 써줘야 돼. 네. 그렇게 써주면 이 사람이 이걸 다 풀었구나 생각하는 거야. 이하 여백 뒤에 쓰고 또 쓰고 싶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지우면 돼,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지우고 다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아주. 예를 들어 이거 잘못했어. 쓰고 다시 써주고 여기다 끝자 쓰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잘 지우기만 이쁘게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쁘게만 지워주고 다시 쓰면 된다, 이것이. 표현을 잘해주면 돼. 위에 문제를 추가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통용되더라고,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형식에 어긋나지 말고 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우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1회차인데, 뭐 종합정밀에 대해서는 이건 완벽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걸 쓰라 그러면 그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개정이 되고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개정이 돼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걸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잘. 정의는 보시면 뭐, 말씀드렸듯이 작동 기능적은 포함하고, 설비 주요 구성, 부품 구조 기능이 화재한 인간에 적합한지 하는 거다. 어쨌든, 법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게 종합정밀이죠. 점검 대상은 뭐 연면적 5천 이상으로서 스프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아파트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축수 11층 이상인 것. 나머지 단란, 유흥 이런 것들은 연면적 2층 이상인 것. 재현설비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지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그렇습니다. 자격 보시면 그렇고 연 1회 이상. 나머지들을 쭉 보시면 다 공부했던 부분들이죠. 잘 구분하시고 풀이를 좀 보세요. 풀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씩 해놨는데 풀이 보시면은 뒤에 자, 예를 들어 사용 승인일이 2015년 3월 10일이다. 다음 장에. 그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종합정밀을 계속 해왔는데
2017년도는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규정은 아래 나와 있어요. 보면 사용 승인이 특가는 달에 실시한다. 달까지 실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시만 해도 된다 이거죠. 실시만.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 안에 실시하면 되겠다. 실시. 끝나는 건 뭐 4월 달에 해도 되고 5월 달에 해도 되고 실시하면 됩니다. 작동은 6개월 후에 9월 1일에서 9월 30일. 지금 이해 가시죠? 그거 제가 좀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자, 종합하고 작동 대상이다. 위에도 종합 작동인데 아래도 종합하고 작동 대상이면 신규 건축물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사용 승인일이 16년 3월 10일이다. 신규인데 그러면 종합점검은 신규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다음 해부터 실시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꼭 3월 달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놓고 작동은 그 대신 6개월 딱 되는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죠. 그 10월 30일이 아니고 좀 수정을 해주세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좀 수정 부탁합니다. 그 위에 예. 작동 점검에 예.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아닙니까? 그렇죠. 3월 30일 안에. 1월 1일부터. 그렇죠. 근데 여기는 3월 1일부터 돼 있네요. 제가 이게 수정이 다시 볼게. 잠깐만. 신규 건축물은 그 3월 1일부터요. 3월 1일부터 제가 거기 아래 나와 있죠. 달의 말일까지니까 3월 1일부터 3월 30일. 1월 1일이 아니고 3월 1일부터 3월 30일입니다. 맞죠? 3월 1일부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수정해 놓은 게. 작동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만 거기 작동 점검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작동 점검만. 아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신규로 사용받은 건축물은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사용 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위칸하고 이칸하고 차이점은 신규. 아래는 신규고 위에는 기존 건축물이고. 그 언제부터 사용 승인이 된 신규 건축물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사용 승인일이 신규는 3월 10일이라고 그러면 그 달까지만 실시하면 되니까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작동은 6개월 되는 때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작동 대상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작동 대상만 종합은 제외다 그러면 사용 승인일이 15년 3월 10일이다 그러면 작동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 아래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사용 승인 효과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돼 있고 그건 뭐 금방 이해 가시고 소규모 전공 대상 상급 미만은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 때나. 작동 대상은 결과 보고 해나요? 상급 미만은 안 하고 상급 이상은 해요. 상급부터는 합니다. 상급부터는 해야 되고 그 30일 안에 해야 되고 상급 미만은 그냥 보관하면 돼요. 보관만 합니다.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보관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고, 특급은 사용 승인이 15년 3월 10일이라 그러면 종합은 17년, 그러니까 16년도 했겠죠. 근데 제가 얘를 띈 거고, 이제 17년도는 3월 1일이고, 그 다음 3월 30일까지 하고, 종합 두 번 하니까 7월 1일부터 7월, 이것도 7월이네. 죄송한데, 7월 31일로 제가 답을 쓰다 보니까 7월입니다. 7월. 그 달. 7월 31일. 아래 설명 보면 사용 승인에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반기마다 이래.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 작동 대상인데 이제 종합으로 바뀌었어요. 다중이업소가. 그걸 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사용 승인일이 2014년 3월 10일이고 2017년 8월 종합 대상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종합은 18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로 합니다. 작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종합을 먼저 해요. 종합을. 작동은 6개월이 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3월이 아니라 9월 30일까지. 이걸 좀 한번 비교해 보시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은 거니까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좀 돕기 위해서 날짜를 좀 써놨고, 제가 보면 뭐 특별한 일 없이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자, 이번에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련 법에서 썬큰 면적, 우리 썬큰 면적 있죠. 그래서 교재 134페이지, 교재 반드시 가져오셔야 돼요, 교재. 134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시면 되고, 그 썬큰 면적 있죠? 예? 이게 썬큰 면적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그 비율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낸 거고, 문화집회 중 공연은 집회 관람장은 7%, 판매실 소매상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그 밖에는 3% 이상이다. 좀 알아놓으시고. 3번에 관리업자가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 면적의 가강계수예요, 이거. 그래서 가강계수를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가강계수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좀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강계수만 써놓고 아래 대상 용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서로 암기하시고. 이런 암기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화재예방 및 설치유지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쓰라.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 30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한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뭐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암기사항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30가지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 등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는 학교,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으로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치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용도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방시설 관리사가 보고서를 쓸 때 이 특정 도방 대상물이 어떤 용도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좀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옥내소화전의 감시제반의 기능,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펌프를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표시 등 경보 기능, 펌프를 자동수로 작동이나 중단시켜야 된다. 펌프는 자동으로 원래 정지가 안 되지만 제어반에서는 정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제어반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갔는데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수업 기본 시간에 저기 서초동을 갔는데 서초동을 갔는데 이게 방제실이 1층이더라고요. 1층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구조를 그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1층에 방제실이 한쪽에 있었어요. 1층에. 근데 펌프실 4층에 있더라고. 기계실이. 펌프실이 이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 이제 펌프 있고 동력제반도 있죠.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자동으로 정지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론 최근까지 자동 정지 안 되죠. 근데 수신반, 제어반에도 정지를 못 하게 돼 있어, 이게. 제어반에 정지를 해야죠. 안 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사고가 몇 번 났대. 오동작에 돌았는데 끌 줄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돈 적도 있대요. 몇 시간 동안. 그런 적도 있대요. 이 펌프가 사실은 한두 시간 돈다고 괜찮아요, 사실은. 뭐, 큰 지장 없습니다. 1시간 도는 건. 물론 과열되긴 되는데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보완해달라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다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다행히 라인을 끊어놨더라고, 이게. 이 사람들이. 라인을 4가닥을 끊어놨어, 스페어를 이렇게 끊어놨는데 여기다 그걸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딱 찾아보니까 스페어 라인이 있어. 그래서 스페어 라인이 있으니까 문제가 일단은 해결된 거지. 이게 없었으면 못한 거예요, 결론은. 이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 제어반에서 뭘 잡아야 되는데 라인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연결을 어떻게 해줬냐면, MCC에 보면은 우리가 시퀀스 자기유지 기능이 있어요, 자기유지. 자기유지 기능, 원래는 MCC가 자기유지를 딱 돼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그 자기유지에 끊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잡았냐면, 저는 다른 데서 안 잡고 여기 보면 220이 들어와서 다이어젯 휴즈가 있어요. 다이어젯 휴즈가 이렇게 나와서 반드시 휴즈를 통해서 모든 제어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끌고 와서 수신반으로 수신반 버튼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푸시 버튼 이렇게. 이건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이거 스프링클러용이고
또 옥내소화전도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전원이 제어전원이 끊어지니까 동력 제어반 제어전원이 그러니까 펌프가 스톱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건 푸시 버튼이니까 다시 딱 돌아와요. 그리고 압력 스위치가 붙으면 다시 또 이게 자기 유지가 또 돼요. 기동이 또 돼. 그래서 이 기능을 해가지고 제가 공사를 해줬어. 싸게 해줬어. 싸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좀 응용력이 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없어. 이 스페어 라인이 없었으면 이걸 굉장히 힘들죠. 이게. 근데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고 가서 그 제어반에다 구멍 2개 뚫어가지고 온오프 스위치 만들어줬어요. 그냥 스위치 하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어쨌든 수신반에는 제어반에서는 정지가 돼야 된다. 제어반에서는 돼야 되고 그 펌프가 한번 돌면은 정지가 안 돼. 자동으로 정지가 안 되는데 어쨌든 수신반에서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6번에 자탐 설비가 설치된 업무 시설이에요. 2층, 지상 10층, 지하 2층 이거 10층인데 연면적 5천 이상으로서 지상 1층에 설치된 발신기를 눌렀을 때 수신기 제어와 표시 상태를 쓰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 문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수신기에는 화재 표시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 화재 표시등이 주. 우리가 수신기 보면 여기 주 화재 표시 있잖아. 들어오고 지구도 들어오겠죠. 지구도. 발신기 표시등. 왜? 발신기 눌렀으니까. 발신기 표시등 또는 응답등이 들어오겠죠. 응답등. 발신기 표시등. 수신기에는 발신기 표시등. 저기 어디야? 발신기에는 발신기 응답등. 발신기에 보면 빨갛게 들어오죠. 그죠? 이건 응답등이고, 수신기에는 발신기등이고, 발신기 눌렀다는 표시죠. 이게. 그 등이 들어와야겠지. 그 발신기에서는 응답등 점등. 그 다음에 주 음향장치 올리겠죠. 그죠? 뭐 지구, 아래 보면 지구 음향장치도 올리고, 지하 전층. 그 다음에 지상 1층이니까 어때요? 지하 전층에 올리고, 지상 1층에 올리고, 지상 2층에도 올리죠? 지금만 올리면 시각경보에 전면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문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응용돼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7번에 보면 소화배관 수압시험. 뭐, 알아놓으시라고 그랬죠.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수압시험. 배관망 가장 높은 곳에 개구부를 설치하고 개방하고, 하부에서 물 송수하고, 관내 공기 배출. 물이 다 채워지면 송수 개구 폐쇄하고 가압시험 하는 거죠. 뭐 압력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1.5 상용수압이 1.5 미만인 경우는 1.4, 상용수압이 1.5 메가 이상인 경우는 상용수압 플러스 0.35다. 이렇게. 2시간 경과하고 더 세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내소화 내화 배선, 내열 배선,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내화 배선의 종류. 아까 내화 뭐 쓴다 그랬죠? FR? 8 쓴다 그랬나? FR? 8 쓴다 그랬어. 내화는. 내열은 FR? 3. 파이어, 그러니까 화재 지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파이어, 리터넌트인가 좀 이렇게 지연시키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선 종류 좀 알아놓으시고. 자, 450, 750. 450에서 750 뭐야?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450에서 750이. 우리가 Y에서 요거하고 성간은 어때? 성간은 상전압의 몇 배예요? VL은 루트 3, VL은 루트 3, VP잖아. 아, 이 VP는 이거예요. 상전압. 상전압이에요, 이건. 이건 성간전압. 네?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750 나오겠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대 최소가 아니다. 최대 최소가. 잘못하면 최대 최소를 알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상전압, 성간전압 나타낸 겁니다. 이게. 알아놓으시고. 다 마찬가지예요. 0.6 곱하기 루트 3하면 1kg가 나오고 6에 루트 3하면 10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은 좀 알아놓으시고. 저 같으면 이거 시험 내겠네. 450, 750 뜻하는 건 뭔가. 아, 그러면 못 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최대 최소를 쓰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놓으시고. 전선의 종류는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아주 기본이에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배선 공사 방법 알아놓으시고.
내화니까 금속관 해야 되고 이중 금속재 가연순성을 하고 땅바닥에다 그냥 콘크리트 25mm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돼요. 무조건 묻고 또는 전용실에 하거나 사프트 피트에 한다 이 정도로 또는 다른 거 없을 땐 15cm 이상의 격벽 설치하고 격벽 높이는 가장 큰 지름의 1.5배 이상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내일 조선의 시험 방법 실시해가지고 보면 온도는 뭐 이런 것들 쭉 좀 암기하시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도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에 소화기 감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특정성을 모두 실시해가지고 규정 4번에 보면 규정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에도 규정 4페이지 페이지가 저랑 맞나 모르겠네. 맞나? 4페이지가? 다 맞네. 거기 나와 있죠. 4페이지에 보면 가로놓기 해가지고 8번 문제 해당되지 않는 것들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회부터 하면 쭉 문제를 다 한 18회까지 풀 거예요. 풀면은 그 점검 실무는 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왜 처음에 이 과정을 끝나면 점검 실무를 확실하게 준비하게 된다는 걸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아마 그때가 말 겁니다. 아마.